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신체 부위는 노화 현상을 겪게 되죠.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움직임이 많고 몸의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고령화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주홍 선생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정확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수술일까요? 무릎 관절이 이제 오래 사시면서 달아져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사시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정도로 이제 관절이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망가진 관절을 대신하고자 제작된 인공관절을 해당 관절에 삽입함으로써 환자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신체적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정형외과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도 인공관절 수술 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은가요? 많죠. 1년에 심평원 기준으로 보면 아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1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해마다 11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노인분들이 그러한 수술로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또 활기찬 노년은 건강한 무릎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잘 살려면 무릎 관절부터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할 텐데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늦출수록 좋다 이런 말을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가장 필요한 수술인가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수술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적절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관절염의 심한 정도, 즉 통증의 심한 정도겠죠. 그 다음에 방사선상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먼저 보게 되고 거기에 환자의 전신건강 상태, 직업, 활동 수준, 사회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환자의 순응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걷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술 후 언제부터 걸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먼저 걷기 전에 환자가 수술로부터 잘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활력 증후에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통증 관리에 사용됐던 마취 진통제들이 이제 부작용이 많은데 그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의식은 잘 회복되는지.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침상 안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상체에 위치한 배액관을 이제 빼면서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서기와 제자리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리 걸음과 서기가 가능하면은 보행기나 보호자들 또는 간병인 도움을 받아서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무래도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술 후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은 있습니다. 크건 작건. 그러나 저희가 그 합병증을 줄이고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의 가장 저희가 우려할 만한 초기 합병증은 정맥 혈전 색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과 뇌경색 그리고 치환물 주위 감염입니다. 가장 저희가 치료하기 어렵고 누구나 수술하는 사람으로 와서는 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맥 혈전 색전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25% 정도의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위험도가 높은 환자군에 있어서는 화학요법, 그 다음에 조기 거동, 스타킹 등을 사용해서 혈전 형성을 갖다가 최소한화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 치환물 주위 감염인데
이것은 대개 한 0.5에서 한 2% 정도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인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절반 정도에서 우리가 관절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데, 만성인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 주변에도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보다 그 이후에 재활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재활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그 수술 후 예후가 많이 달라질까요? 외과적 수술의 목적, 특히 정형외과적 수술은 재활을 통해서 그 수술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완성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재활을 통해서 기능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재활치료에는 환자의 긍정적인 재활에 대한 동기, 적극적인 통증 관리, 정서적 지지, 이것을 구현할 잘 갖추어진 환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77세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무릎을 굽힐 수도 없고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다던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뻗정다리라면 말 그대로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뻗은 상태인 거잖아요, 선생님. 적절히 시행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순조로운 재활이 이루어진다면 뻗정다리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조로운 재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증 관리가 필요한데, 관절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활을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통증 관리는 재활치료의 선행 요인이고, 그를 통해서 뻗정다리에 대한 우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바로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8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병원에선 수술이 잘 됐고 이젠 본격적으로 재활치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치료가 수술만큼 아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술과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통증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 같아요.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매우 아픈 수술입니다. 그러나 통증은 너무 개인차가 심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약물을 쓰느냐, 어떤 약제의 투여량, 종류, 방법에 따라서 환자들의 반응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각기 환자가 가지고 있는 통증에 맞는 약제와 그런 통증을 관리하는 수단을 찾아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관리 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다 노년이시기 때문에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 그다음에 원활한 대소변 관리, 적절한 수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술 후 인공관절을 오래 쓰려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먼저 인공관절이라는 게 저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O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인공관절이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면 그 내구도가 빨리 닳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쓰고 싶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O라고 말했습니다. X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운동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재활도 필요하고 또 적당한 운동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X라고 정답을 생각하는데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노년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위해 인공관절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축구, 농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이나 격투기를 제외하고 걷기, 수영, 사교춤, 탁구, 볼링, 그리고 파크 골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술받은 모든 분들에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바닥 생활에 필요한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도 피해야 할 동작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심해도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일단 뼈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 할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뼈를 갈아 끼우는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X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뼈가 안 좋다는 건데 인공관절을 박으면은 약간 좀 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 자체가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 정답을 X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실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골 감소증 이상의 골질 감소를 보이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골다공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 자체나 수술을 결정하는 데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저희가 수술 중에 골절제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고 그 고정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시멘트 고정에 저희가 좀 더 그 주의를 기울인다면은 수술 자체를 시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로 재활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낙상, 실족으로 인해 치환물 주위 골절 발생 위험도 증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여러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인공관절은 환자분들이 평소에 사용했었던 관절과 같은 듯 틀린 관절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했었던 관절에 다소 기대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노인들의 활동 수준이나 기대 수명을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동안 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관절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시면서 사고로 인한 실족, 낙상으로 인한 치환물 주위 골절이 그 향후 재수술이나 재치환술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근력이나 골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요인을 잘 관리하고, 또한 이러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증상이 생기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은 바로 내원하셔서 그 원인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이주홍 선생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